안녕하세요. 6학년 2반 친구들 휴학 기간 중이지만 잘 지내고 있죠? 네, 이번 시간에는 과학 지구와 달의 운동 단원을 정리하면서 기억을 되살려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공책에 함께 정리하면서 지구와 달의 운동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배웠던 것은 하루 동안의 태양의 위치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리고 달의 위치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살펴보았었는데요. 하루 동안 태양과 달의 위치가 달라지는 까닭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단원을 학습하면서 하루 동안의 변화와 여러 날 동안의 변화를 기억해 줘야 됩니다. 자, 하루 동안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루 동안에는 일단 하늘을 봤을 때 남쪽을 보고 서서 동, 남, 서 이렇게 보면 동쪽에서 서쪽으로 태양과 달이 움직인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태양도 동쪽에서 떠서 남쪽에서 남중을 했다가 그 다음에 서쪽으로 치고요. 달도 마찬가지로 동쪽에서 떠서 남쪽을 거쳐서 서쪽에서 집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태양과 달은 하루 동안 동쪽에서 서쪽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자, 왜 이와 같은 변화가 이루어질까요? 네, 바로 우리가 배웠던 지구의 자전 때문이죠. 지구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자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양과 달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요. 실제로 하루 동안 태양과 달이 슥슥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동쪽에서 서쪽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네, 잠시 지구의 자전에 대해서 정리하고 가자면 지구는 이렇게 자전축이 있고요. 자전축을 중심으로 해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자전을 하지요. 요 점 기억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우리가 이어서 계절에 따라 보이는 별자리가 달라지는 까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절에 따라서 보이는 별자리, 여러분 몇 가지가 떠오르나요? 네, 선생님은 봄철에 볼 수 있는 사자자리 별자리가 떠오르는데요. 여러분들도 대표적인 별자리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네, 그러면 이렇게 계절에 따라 보이는 별자리가 왜 달라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도 같이 그려볼게요. 자, 태양을 중심에 그려주고요. 그리고 계절별로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지구를 그려주세요. 네, 그럼 이제 계절마다 대표적 별자리를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봄에 볼 수 있는 대표적인 별자리는 무엇이 있었나요? 네, 목동자리, 처녀자리, 사자자리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름에 볼 수 있는 대표적인 별자리는 무엇이 있었죠? 네, 백조자리, 독수리자리, 거문고자리가 있었지요. 그 다음에 가을철에 볼 수 있는 대표적인 별자리는 물고기자리, 안드로메다자리, 페가수스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겨울에 볼 수 있는 대표적인 별자리로는 쌍둥이 자리, 큰개 자리, 오리온 자리가 있었지요. 자, 이렇게 보면 알겠지만 태양과 같은 방향, 예를 들어서 여름에서 보았을 때 태양 쪽에 있는 방향, 즉 겨울 뒤에 있는 저 별자리들이죠. 저 별자리들은 관측이 불가하고요. 그 외의 별자리들만 관측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태양과 같은 방향에 있는 별자리는 태양빛이 너무 밝아서 볼 수 없고요. 태양과 같은 방향에 있지 않은 별자리만 관측이 가능합니다. 예를 또 들어보자면 가을에는 봄철의 별자리인 사자자리를 관측을 할 수 없겠지요. 그러면 왜 이렇게 계절에 따라서 보이는 별자리가 달라지는 걸까요? 네, 그 이유는 바로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1년에 한 바퀴씩 공전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지구의 공전에 대해서 떠올려 볼 필요가 있겠지요? 자, 지구는 태양이 이렇게 중심에 있으면 봄, 여름, 가을, 겨울로 태양 주변을 공전하게 되는데요. 한 바퀴씩, 1년에 한 바퀴씩 돌게 됩니다. 이것을 바로 지구의 공전이라고 하지요. 자, 지구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공전을 합니다. 바로 시계의 반대 방향이지요. 자, 이렇게 보면은 지구가 자전에서 일어나는 현상과 지구가 공전에서 일어나는 현상 각각 기억을 해 주어야 되겠죠? 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번에는 여러 날 동안 관측한 달의 모양과 위치 변화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달의 모양부터 정리를 해볼게요. 자, 달의 모양은 우리가 여러 가지로 바뀌었던 것을 떠올려 볼 수 있겠죠? 요거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오른쪽으로 생긴 눈썹 모양의 달은 바로 초승달이죠. 네, 그 다음에 상현달로 갔다가 그리고 꽉 찬 모습의 보름달, 그리고 왼쪽만 차 있는 반달인 하현달, 그리고 금음달 순서대로 이렇게 30일을 주기로 달의 모양이 변화되었습니다. 초승달은 음력 2, 3일에 볼 수 있고요. 상현달은 음력 7, 8일, 보름달은 음력 15일, 하현달은 음력 22에서 23일, 금음달은 음력 27에서 28일에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달의 모양이 변화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달이 지구 주변을 한 바퀴씩 공전하기 때문입니다. 달이 공전함에 따라서 태양빛이 받는 부분이 달라지고요. 지구에서 보기에는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으로 나누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달이 모양이 바뀌는 겁니다. 지구 그림자에 가려서 달의 모양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되는 것은 달이 지구를 공전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달의 위치가 변화됨에 따라서 태양한테 받는 부분이, 빛을 받는 부분이 달라지고, 지구에서는 빛을 받는 부분을 볼 수 있는 부분이 달라지기 때문에 지구에서 보는 달의 모양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돌아와서 다시 정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여러 날 동안 달의 위치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날 동안 달의 위치는 어떻게 변화될까요? 네, 지금 밖에 외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서 관찰한 친구들이 많지 않을 텐데요. 선생님과 함께 정리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남쪽을 보고 서서 오른쪽은 서쪽, 동쪽은 왼쪽 이렇게 기입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여러 날 동안 같은 시간에 관찰을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같은 시간이라면 우리는 7시, 저녁 7시를 기준으로 잡았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 날 동안 7시에 어떻게 달의 모양이 바뀌고 위치가 바뀌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음력 2, 3일쯤에는 볼 수 있는 달이 초승달이었죠? 네, 맞습니다. 초승달은 서쪽 하늘에서 볼 수 있었어요. 저녁 7시에 서쪽 하늘에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초승달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초승달보다 조금씩 더 보이고요. 그 다음 남쪽에서 상현달, 그리고 더 보이면서 동쪽에서 보름달이 보입니다. 이렇게 점점 여러 날이 지남에 따라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달이 점점 모양이 바뀌면서 이동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여러 날 동안 같은 시간에 달을 관측하면 그 위치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조금씩 옮겨가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달의 위치 변화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요거는 하루 동안의 변화가 아니라 여러 날 동안 매일매일 관측했을 때의 변화였다는 것을 꼭 알아주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지구와 달의 운동 단원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하루 동안 태양과 달의 위치가 달라지는 까닭, 계절에 따라 보이는 별자리가 달라지는 까닭, 여러 날 동안 관측한 달의 모양과 위치 변화에서 살펴봤습니다. 여기에서 각각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방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꼭 기억을 해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올려준 링크에 따라서 문제를 풀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과제는 문제 풀기입니다. 감사합니다.